자, 이번엔 역시 주사기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최순실 씨 서랍장을 채널A 취재팀이 접근하게 됐습니다. 그 안에 주사 바늘이 있었다고요? 과연 어떻게 된 건지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이동영 차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 차장,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떻게 된 겁니까? 영상 저희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최순실 씨 책상에 있었다는 주사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가 거주했던 그 건물 책상 서랍에서 확인이 됐는데요. 저렇게 특정 피부 비뇨기과의 처방이 담겨 있는 그 봉투 안에 저렇게 주사기 4개와 그리고 유리병 안에 들어있는 약물 2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네. 네. 예, 염산 에페드린이라고 불리는 그 약물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용도가 여러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뭐 감기 증상에 쓰이기도 하고요. 네. 성기능 억제, 뭐 네. 천식 이런 데에 쓰는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뿐만 아니라 프로포폴을 투여할 때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네. 이 대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주사제라는 거 뭐 자주 맞았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걸 자기 집에 주사기랑 이런 주사제 약물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 건가요? 자, 몇 가지 문제점이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런 주사제 약물은 개인이 절대 병원 밖으로 들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도 최순실 씨 집에서 발견이 됐다는 점, 형식적인, 절차적인 문제에 어떤 그 결함이 발견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테고요. 두 번째로는 그 내용으로 보면은 이 약물, 이 에페드린이라는 약물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프로포폴을 자주 네. 맞는 사람이 자주 맞게 되면 네. 프로포폴을 맞을 때마다 혈관에 큰 통증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 통증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염산 에페드린을 더 빨리, 더 먼저 주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로포폴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 약물이 발견된 것이 어떤 새로운 또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의혹을 제기하는 대목이 됩니다. 왜 이렇게 주사가 많이 등장하고 맞는 것이 나오는지 실제로요. KBS 보도를 보니까 세브란스 병원장을 지낸 대통령의 주치의가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자신에게 태반 주사를 놔달라고 요구했다. 거절했다. 이런 말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취임 초기인 2013년 2월부터 네. 이듬해 9월까지 대통령 주치의로 일을 해왔는데요. 네. 대통령이 먼저 태반 주사를 놓아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완곡하게 거절했다. 대학병원을 이끌고 있는 병원의 수장으로서 의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내용을 대통령에게 처방해서 주사할 수는 없었다. 이런 자세한 설명까지 덧붙였는데요. 이후에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주치의를 떠나야 했고 네. 그 이전에 자기가 근무하고 있던 이 시절에 비선 의료진이 청와대에 들어와서 이 같은 시술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주치의를 그만두게 되는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태반 주사라면 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많이 구입한 걸로 이제 보건복지부 자료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효과가 없습니까? 보통 많은 시청자들이나 일반인들은 태반 주사라는 게 뭐 노화 방지 또는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됐다면서 돈을 많이 주고 맞고 있는데 대통령 주치의 판단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놓지 않겠다 그랬다는 겁니까?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시설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전문 의사 그리고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는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약품들을 환자들에게 시술해 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결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병석 세브란스 병원장도 태반주사 효과 없다. 내가 태반주사 구입한 적은 절대 없다. 라고 아주 단호한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효과가 없으니 당연히 안 사야 한다는 건 뭐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 같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현실과 좀 달랐던 실제 벌어졌던 일들을 KBS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100%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면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그날의 모습인데 어느 의사 한 분이 자기는 골프 치러 수요일마다 병원 문을 닫기 때문에 골프 치러 갔기 때문에 청와대는 절대 안 갔다 그랬던 분이 있는데 약간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와 많은 그 진료 관계가 있었던 김영재 성형외과 의원 원장입니다. 네. 이분이 혹시 4월 16일 날 참사 네. 당일날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어떤 시술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데 이분의 설명은 그동안 뭘 했었냐면 네. 그날은 정기 휴진이다. 수요일 휴진이었다. 그리고 지인들과 골프를 쳤다고 하면서 인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네. 자기 신용카드로 긁은 결제 내역 네. 영수증을 공개를 했고요. 자동차로 네. 그 근방에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난 그 기록들을 저렇게 교통카드 상세 내역 그리고 이용 영수증을 저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좀 달라진 게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휴진하고 골프를 치러 갔다고 했는데 네. 병원 기록을 살펴보니까 네. 그날 4월 16일 날 프로포폴을 사용한 시술 흔적이 확인이 된 겁니다. 아, 20ml짜리 하나를 썼군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5ml는 버렸으니까 15ml를 누군가에게 주사했군요. 그렇습니다. 프로포폴을 누군가에게 시술을 하고 남은 5ml는 폐기를 했다라고. 왜냐하면 프로포폴은 잘 아시는 것처럼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대상 품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사용 일지를 꼼꼼하게 작성을 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네요. 다 간호사가 적은 것으로 보이고 또 병원 의사가 서명을 했죠. 했군요. 더군다나 이분이 운영하고 있는 이 의료시설에서는요. 네. 이런 처방을 할 수 있는 의사가 김 씨 한 명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했을 가능성도 전혀 없다는 거죠. 근데 본인 설명은 오전 9시쯤에 장모님이 방문해서 잠깐 시술을 했고 그다음에 난 골프 갔다. 외부 환자 받지 않았다 그러네요. 뭐 이렇게 본인이 설명을 하시니까 네. 이런 대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뭐 수긍할 수 있는 대목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진료를 하지 않았고 골프를 치러 갔다. 이렇게 해명을 해왔던 내용에서 완전히 달라진, 병원에서 무언가 시술을 했고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프로포폴을 사용한 시술이 있었다. 이런 점에서 정확하게 누구에게 시술되었고 혹시 들고 나간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사람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대목에서 진술이 많이 바뀌었구나. 네. 이런 의심을 하는 겁니다. 진작에 이 얘기를 하고 난 인천 쪽을 골프 치러 갔다고 얘기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이해할 텐데 그렇죠. 이것 때문에 새로운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20ml를 가운데 5ml는 폐기했고 15ml, 15cc라고도 저희가 표현하죠. 이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양일까요? 저희가 의사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프로포폴만 사용하면은 15cc는 그렇게 오래 재울 수가 없어요, 사실. 네. 근데 오래 재우기가 힘든 게 일단은 자려면은 보통 한 5cc 이상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 30분 뭐 그 정도 내외에 자지 않았을까요? 간단한 뭐 필러라든가 뭐 수유 같은 거 넣는 거를 뭐 조금만 하게 되면 가능하죠. 너무 이제 조작된 느낌이 딱 드는 약물이니까 몇 년에 걸친 종이가 다 동일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간호사가 적고 이제는 의사가 사인을 하죠. 또 글씨체도 비슷한 것 같고 그 처음에 그 병을 봤을 때 마약관리대장이 파괴가 돼 있었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는 사실 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30분 정도 마취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애초에 설명을 하지 않고 있던 부분이 언론 취재 등을 통해서 새롭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나 국민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숨기고 있구나 이런 견해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어떤 네.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을 했고 누구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무슨 시술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소상히 밝히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언론들의 추적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새로 드러날 때마다 거짓말 의혹이 되고 불신에 불신을 낳는 이런 안 좋은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지금이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당시의 시술 그리고 불법적으로 처방되고 시술된 내용이 있었다면 상세하게 공개하는 게 사태를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외신들도 이 비아그라 부분이나 이런 네. 부분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네.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네.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바로 Blue Pills in Blue House. 그러니까 이 파란 집, 청와대를 얘기하는 거죠. 파란 집에 파란 알약, 한국 지도자가 비아그라를 설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보도를 하면서 이 한국의 야당 의원이 청와대가 비아그라를 다량으로 구매한 사실을 알렸다라는 내용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이 보도에서 좀 더 눈길이 가는 건 이 기사 말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아그라 파문은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거대한 정치 스캔들의 한 조각일 뿐이다. 이렇게 보도를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매체들이 한국 대통령의 집무실 근처에서 약물이 나온 것 관련해서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CBS 방송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 리포트를 보는 저희 한국인들의 마음 정말 미어집니다. 확인합니다. President of South Korea is under fire for making a huge purchase of Viagra.
President Park Geun-hye says she bought 360 pills to treat her staff for altitude sickness when they traveled to nations high above sea level. The Viagra revelation is the latest twist in a massive political scandal surrounding Park. Opposition parties are pushing to impeach her because they believe she was involved in criminal activities. 가장 마지막 뒤틀림일 뿐이다. 가슴 아픈 소식 계속 해외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